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꽃무늬 냉장고가 지금은 촌스러워 사라지나 싶었는데 해외에서 인기가 있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아그라에서 가전제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 라케슈입니다. 30년 전 한국의 가전제품이 인도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 가능성을 믿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명상을 마치고 차 한 잔을 마시던 중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타지마할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할 무렵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보통 이른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이 아닌 경우가 많죠. 거래처인 대형마트 구매 담당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톤으로 말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꽃무늬 냉장고를 즉시 철수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요즘 누가 꽃무늬 냉장고를 사냐며 매장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30년간 한국 가전제품을 유통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품이었는데 이런 말을 듣고 보니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향하는 길, 아그라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거리의 소음과 사람들, 향신료 냄새가 가득한 이 도시에서 30년간 한결같이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꽃무늬 냉장고는 제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제품이었어요. 화려한 색감과 정교한 꽃 디자인이 인도인들의 정서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을 모아 오늘의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전화 내용을 언급하자 직원들의 반응이 싸늘해졌어요. 오히려 일부 직원들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판매사원 비네쉬는 눈을 돌리며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물건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평생 지켜온 제 신념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꽃무늬 냉장고의 판매 기록을 살펴보니 지난 1년간 판매량이 70%나 감소했습니다. 그래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상인으로서 이익을 생각하면 당연히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점심시간 매장을 둘러보며 전시된 꽃무늬 냉장고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패턴은 마치 인도의 전통 직물이나 사원의 장식과도 닮아 있었어요.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인도의 미적 감각을 이해하고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재고 확인을 위해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꽃무늬 냉장고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제품들은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교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각 냉장고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어요. 저녁이 되어 매장 문을 닫기 직전 또 다른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꽃무늬 냉장고는 더 이상 팔리지 않으니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든지 아니면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사무실을 감쌌어요. 직원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아래서 우연히 만난 오랜 단골 고객 프라빈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10년 전 제 매장에서 꽃무늬 냉장고를 구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다며 웃는 그의 모습에 잠시 위안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조차도 이제는 디자인이 촌스럽다며 새 냉장고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고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속엔 제가 처음 한국 가전제품을 인도에 소개했을 때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새롭고 혁신적이라며 환호했었는데,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에 잠긴 채 깊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라케쉬라는 이름의 의미는 산스크리트어로 수호자를 뜻합니다. 부모님이 제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어쩌면 제가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리라 예견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인도 가전제품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것은 28살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 브랜드만 찾을 때 저는 한국 제품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처음으로 한국 출장을 다녀온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서울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그곳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특히 한 가전제품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철저한 품질 관리와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해외 시장을 향한 그들의 진지한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한국인 담당자는 인도 시장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인도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적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인도 가정의 특성과 선호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언급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도인들이 화려한 색상과 패턴을 좋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첫 물건이 도착했을 때의 설렘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 중에서도 꽃무늬 냉장고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인도의 전통 문양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탄생한 이 제품은 출시 직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디자인에 반했고 내구성과 기능성에 만족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꽃무늬 냉장고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흐르면서 저의 가전제품 매장은 아그라에서 가장 큰 한국 제품 전문점으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제품이 왔다 갔지만 꽃무늬 냉장고만큼은 항상 매장의 중심에 자리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판매 전략이 아니라 제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과 인도 두 나라의 문화가 아름답게 융합된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미니멀한 유럽 감성의 제품을 원했어요. 흰색, 검은색, 회색 같은 무채색 계열의 심플한 디자인이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꽃무늬는 점점 할머니 스타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직원 안욱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종종 매장의 디스플레이를 바꾸고 싶다며 제안을 했어요. 꽃무늬 냉장고는 뒤로 빼고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을 전면에 내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의견을 무시했지만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조차도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었습니다. 아들 라지브는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가업을 돕기 시작했지만 늘 제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다며 더 현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프리아마저도 한국 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보고 왔다며 변화를 촉구했어요. 매출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어요. 경제 상황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꽃무늬 냉장고의 판매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보를 더 강화하고 가격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경쟁업체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들이 유럽풍의 디자인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미니멀리즘이 대세였고 젊은 인플루언서들은 모던한 인테리어를 선호했습니다. 그 속에서 꽃무늬 냉장고는 점점 더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졌어요. 한 번은 인도의 유명 실내 디자인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지만 인터뷰 내용이
꽃무늬 가전제품의 시대착오적 요소에 관한 것임을 알고 거절했어요. 그들은 제가 변화를 거부하는 9세대 사업가의 전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한국 본사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인도 담당자는 철저히 시장 조사 결과에 의존했어요. 그는 매번 화상회의에서 꽃무늬 제품의 판매 부진을 지적했고 점점 더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꽃무늬 냉장고의 문화적 가치를 설명했지만 그에게는 숫자만이 중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꽃무늬 냉장고의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성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었어요. 무엇보다 그 디자인에는 인도인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매장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화려한 꽃무늬 냉장고를 닦는 것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돌보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새벽에 받은 그 전화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모두가 저를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보지 못하는 가치를 지키려는 것일까요? 그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본격적인 위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거래처의 철수 압박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아그라 최대 쇼핑몰의 구매 담당자 사티쉬가 직접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었어요. 사티쉬는 매장 한켠에 전시된 꽃무늬 냉장고를 가리키며 쇼핑몰 고객들의 피드백을 전달했습니다. 디자인이 촌스럽고 가격도 비싸니 누가 이걸 사겠냐는 내용이었어요.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비즈니스맨으로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사티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사이에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해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서 이미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사티쉬가 떠난 후 직원들 사이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영업부장 마노즈조차 이제는 대놓고 꽃무늬 냉장고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는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쌓여있는 판매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이 40%나 하락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꽃무늬 냉장고에 대한 집착을 꼽았습니다. 다음 날 인도 대기업 타타 그룹과의 계약 건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오피스 빌딩 전체에 한국산 가전제품을 납품하기로 한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디자인 부서의 최종 검토 과정에서 거부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이었고 꽃무늬는 기업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국 본사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냥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은 후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현지 수요에 맞지 않는 제품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계획이며 인도 시장에서의 꽃무늬 라인업 철수도 고려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30년간 공들여 쌓아온 신뢰 관계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와 매장 구석에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첫 번째로 들여왔던 꽃무늬 냉장고의 샘플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20년이 넘은 제품이지만 여전히 작동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 화려한 문양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처음 이 제품을 받았을 때의 감동, 첫 고객에게 판매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한국 본사에서 인도 시장 개척의 공로를 인정받았을 때의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몇몇 직원들이 퇴근 후 모여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한 채 꽃무늬 냉장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온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라케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구식 냉장고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중 한 명은 내가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불통이라며 비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역 신문의 비즈니스 섹션에 인도 가전제품 시장 트렌드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 매장이 언급되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경영 방식의 예로 꽃무늬 냉장고에 집착하는 라케쉬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기자는 직접 취재도 하지 않고 이런 기사를 썼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날 오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랭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어요. 직원들은 더 이상 제 의견에 공감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는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영업부장 마노즈는 이제 꽃무늬 냉장고를 완전히 철수하고 새로운 라인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타지마할의 실루엣이 보이는 이 도시에서 저는 한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리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일까? 아니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가치를 지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매장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뭄바이에 있는 대형 유통망의 담당자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매장과의 오랜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정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결론은 다른 거래처들과 마찬가지로 꽃무늬 냉장고는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제품으로 라인업을 교체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통보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매장 전체가 적막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간 것처럼 조용했어요. 그동안 애착을 가지고 판매해왔던 꽃무늬 냉장고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패턴이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젊은 부부가 전자제품 매장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장 쇼윈도에 전시된 미니멀한 디자인의 냉장고를 가리키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문득 저도 한때 그런 젊음과 열정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정신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열정이 고집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앉아있는 아들 라지브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자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최신 가전제품 트렌드에 관한 시장조사 보고서였어요. 그 속에는 꽃무늬 제품의 인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차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명상을 시도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제 아들 라지브가 보여준 시장조사 보고서와 직원들의 비난, 그리고 거래처의 압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빛에 물든 타지마할이 평소와는 다르게 우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라지브는 어젯밤 대화에서 매우 직설적이었어요. 아버지, 이젠 내려놓으세요. 대세는 유럽 스타일입니다.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꽃무늬 냉장고에 대한 애착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30년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아내 프리아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결정을 존중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이웃집에서도 최근에 냉장고를 교체했는데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심지어 프리아의 자매 가족도 최근 리모델링을 하며 모던한 스타일로 전환했다고 했어요. 가족의 지지마저 잃어가는 듯한 느낌의 출근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매장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고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들도 무언가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의구심이 읽혔습니다. 오전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마케팅 담당자 레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린 꽃무늬 냉장고 홍보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이 부정적이었어요. 젊은 소비자들은 디자인이 구식이라며 조롱했고, 일부는 아예 우리 매장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는 순간 마치 제 가슴에 누군가 바늘을 꽂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건물에는 새로 오픈한 가전제품 매장이 있었어요. 그곳은 항상 젊은 고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전시된 매장 내부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믿는 가치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오후에 예정된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는 더욱 침울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어요. 새로 부임한 인도 담당자는 직설적으로 꽃무늬 냉장고 라인의 생산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시장 조사 결과와 판매 데이터를 언급했어요. 모든 지표가 꽃무늬 디자인의 인기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꽃무늬 냉장고의 문화적 가치와 인도 소비자들의 정서적 연결성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감성적인 요소보다 숫자가 중요하다는 논리였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에 혼자 남아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한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자처했던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매장 앞을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쇼윈도에 전시된 꽃무늬 냉장고를 가리키며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짓과 표정에서 조롱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한때는 인도 가정의 자랑이었던 그 냉장고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아래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도 한때는 저 별들처럼 반짝이는 꿈과 열정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열정의 중심에는 항상 꽃무늬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들 라지브가 친구들과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대화를 멈추고 어색한 인사를 건네더군요. 방으로 들어가며 우연히 그들의 대화 일부를 엿듣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불통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내 아들마저도 나를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무거운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인도 시장에 한국 가전제품을 처음 소개했던 순간, 첫 매장을 오픈했을 때의 설렘, 꽃무늬 냉장고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 때의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홀로 매장을 둘러보며 각각의 제품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특히 꽃무늬 냉장고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화려한 패턴은 여전히 제 눈에는 아름다웠어요. 손으로 천천히 냉장고 표면을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지만 예전과 같은 활기찬 인사나 대화는 없었어요. 모두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했어요. 창고에서 재고를 확인하던 중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첫 번째 꽃무늬 냉장고 출시 행사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정말 내려놓아야 할 때일까요? 30년간 지켜온 신념과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타지마할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결국 그날 밤 매장 셔터를 내리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한 통의 특별한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아그라 외곽에 위치한 힌두 사원에서 온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매우 진지한 내용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쉬바 사원의 주 승려 아난드였어요. 그는 우리 매장에서 판매 중인 꽃무늬 냉장고를 사원에 기증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했어요. 냉장고 디자인에 있는 꽃무늬가 신성한 연꽃 문양과 유사하여 사원의 공용 공간에 놓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사원에서 냉장고를 신성시한다니 도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라면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전화를 받은 아난드 승려의 목소리는 메일에서 느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지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한 후 메일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어요. 꽃무늬 냉장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 달 전 우연히 신도 중 한 명의 집에서 본 것이 계기였다고 합니다. 그 패턴이 힌두교의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인 연꽃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직원들을 모아 이 소식을 공유했어요. 예상대로 대부분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업부장 마노즈는 사원에 냉장고를 기증한다고 해서 매출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비용만 추가될 뿐이라며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그라 외곽에 위치한 쉬바 사원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꽃무늬 냉장고의 가치를 알아본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무료로 제품을 얻으려는 의도일까?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도 품게 되었어요. 사원에 도착하자 아난드 승려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사원 내부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다른 승려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들이 꽃무늬 냉장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꽃무늬 냉장고의 디자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힌두교의 중요한 상징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특히 중앙의 꽃 모티프는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한 꽃 중 하나인 연꽃을 형상화한 것이었고, 주변의 패턴들은 생명의 순환과 풍요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모티프와 유사했습니다. 아난드 승려는 제 팔을 붙잡고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한 대의 꽃무늬 냉장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도 중 한 명이 기증한 것으로 이미 사원의 주방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승려들은 그 냉장고 앞에서 경건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마치 신성한 물건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냉장고를 바라보는 방식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꽃무늬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연결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아난드 승려는 이 냉장고를 통해 현대 기술과 전통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방문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동안 모두가 꽃무늬 냉장고를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할 때 누군가는 그 안에서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한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힌두 사원의 요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 일이 갖는 문화적 의미에 대해 언급했어요. 평소라면 아주 빠르게 회신이 올 것 같지 않은 이메일이었지만 놀랍게도 불과 몇 시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 본사의 수출 담당 이사가 직접 보낸 메일이었어요. 그는 제 이메일을 읽고 매우 흥미로워했으며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꽃무늬 디자인이 힌두교의 상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이 관심에 고무되어 아난드 승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와 함께 꽃무늬 냉장고의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고 각 문양이 힌두교에서 갖는 의미를 정리했어요. 중앙의 큰 꽃은 창조와 순수함의 상징인 연꽃을, 주변의 작은 문양들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전통 문양을 형상화했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한국 본사에 전달하자 그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그들은 이 냉장고의 디자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인도 시장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디자인 작업에 실제로 인도 출신 디자이너들이 참여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인도의 문화적 요소를 제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가슴은 감동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순히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깊은 문화적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도의 문화를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다음 날 이 모든 발견을 직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 본사에서 보내온 디자인 개발 과정 자료를 보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특히 영업부장 마노즈는 이 스토리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소재라며 적극적인 태도로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 프리아와 아들 라지브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라지브는 이 스토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직접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꽃무늬 냉장고의 디자인이 어떻게 힌두교의 상징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이 어떻게 인도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작은 발견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 24시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 중에는 디자이너, 문화평론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무늬 냉장고의 문화적 의미를 처음 알게 되었다며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일부는 이런 문화적 융합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모습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영향력 있는 블로거들은 이 스토리를 자신의 채널에서 다루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틀째 되는 날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기자는 꽃무늬 냉장고가 어떻게 인도의 전통 문화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의 문화적 접근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인터뷰 도중 기자는 이 냉장고를 인도에서 가장 신성한 냉장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매장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꽃무늬 냉장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일부는 직접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들 역시 신성한 공간에 이 냉장고를 드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이 스토리를 본사 차원에서 활용하고 싶다며 저와 함께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디자인팀에서는 꽃무늬 냉장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왔어요. 그들은 인도의 문화적 요소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 현지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직원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꽃무늬 냉장고를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그것의 문화적 가치를 설명하는 데 열성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판매사원 비네쉬는 손님들에게 꽃무늬의 의미를 설명하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는 각 패턴이 상징하는 힌두교의 의미를 상세히 알려주며 이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문화적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시점에는 매장 내 꽃무늬 냉장고의 재고가 거의 바닥났어요. 급히 한국 본사에 추가 주문을 넣었지만 그들도 이런 수요 증가를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생산 일정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달 전만 해도 철수를 고려하던 제품이 이제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었어요. 이 흐름을 타고 저는 매장에서 특별한 문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인도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꽃무늬 냉장고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이야기와 시연을 준비했어요. 아난드 승려를 초청해 힌두교의 상징과 냉장고 디자인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행사 당일 매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지역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심지어 국영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난드 승려의 설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는 현대 기술과 전통 문화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꽃무늬 냉장고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노년의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였어요. 그녀는 20년 전 구입한 꽃무늬 냉장고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집에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가정의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이 행사를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꽃무늬 냉장고는 단순히 제가 고집하던 구식 제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적 의미가 담긴 제품이었고 많은 인도인들의 정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접근 방식을 취했던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판매를 위한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담은 작품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지난 몇 주간의 혼란과 좌절이 모두 어디론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아내 프리아와 아들 라지브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라지브는 자신이 아버지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프리아는 제 직감을 믿어주지 못했던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그 순간 가족의 지지가 다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본사에서 온 특별한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꽃무늬 냉장고의 스토리를 전 세계 지사와 공유했으며 이것이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라케쉬 에디션이라는 특별 제품 라인을 기획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딴 제품 라인이라니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날 하루 종일 다양한 곳에서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려 했던 거래처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고 심지어 몇몇 대형마트에서는 꽃무늬 냉장고에 특별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며 제안을 해왔어요.
시대에 뒤처진 제품이라며 조롱하던 그 냉장고가 이제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재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꽃무늬 냉장고의 재발견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작은 파장은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 달이 지난 시점에는 인도의 가장 유명한 문화평론가들이 이 현상에 대해 분석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꽃무늬 냉장고를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융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했어요. 온라인 주문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주문의 상당 부분이 젊은 세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이전에 꽃무늬를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세대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디자인이 담고 있는 문화적 의미와 스토리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일부 젊은이들은 심지어 꽃무늬 냉장고를 인도의 문화적 자부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사찰과 사원에서도 연락이 이어졌어요. 그들은 공용 공간이나 주방에 꽃무늬 냉장고를 드리고 싶다며 문의해왔습니다. 람나가르에 있는 대형 사원에서는 특별 의식을 통해 냉장고를 축복하는 행사까지 열렸어요. 그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꽃무늬 냉장고는 신성한 가전제품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들은 꽃무늬 냉장고의 생산량을 늘리고 디자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도 문화 전문가와 현지 디자이너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인도의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라인업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무시하고 조롱하던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그들은 매우 공손한 태도로 협력 관계를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특히 이전에 계약을 해지했던 대형마트에서는 특별 전시 공간을 제안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비즈니스맨으로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출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인도의 유명 문화 프로그램에서 꽃무늬 냉장고의 스토리를 다루고 싶다며 연락해온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통해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방송 출연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진행자는 제가 꽃무늬 냉장고에 대한 신념을 지켜온 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시청자들도 그 진정성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방송 이후 매장으로 걸려오는 전화와 메일이 폭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공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매출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위기에 처해 있던 사업이 이제는 오히려 성장 궤도에 올랐어요. 놀라운 점은 꽃무늬 냉장고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제품들의 판매량도 함께 늘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의 철학에 호감을 느끼고 그들의 다른 제품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를 비판하던 그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특히 영업부장 마노즈는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 제 통찰력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기적인 수치에만 집착했던 것을 반성한다며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지역 비즈니스 협회에서는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인도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어요. 이 상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저를 서울로 초청하는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들은 꽃무늬 냉장고의 성공 스토리를 본사의 다른 지역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도 시장에 대한 저의 통찰력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인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글로벌 기업의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라지브는 이제 아버지의 비즈니스 철학을 존경한다며 자신도 이러한 가치를 이어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내 프리아는 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훨씬 더 따뜻하고 화목해졌어요. 어느 날 매장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20년 전 댁에서 꽃무늬 냉장고를 구입했다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최근 뉴스에서 꽃무늬 냉장고의 스토리를 듣고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제가 왜 꽃무늬 냉장고에 그토록 애착을 가졌는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 제품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감이 이성보다 더 깊은 진실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비즈니스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의 판매가 아니라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이었어요. 특히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류에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꽃무늬 냉장고는 그런 이해와 존중의 산물이었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겠죠. 오늘도 여전히 매장 앞에 서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창가에 전시된 꽃무늬 냉장고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저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아요. 그 화려한 패턴 속에 담긴 이야기를 생각하면 여전히 감동이 밀려옵니다. 꽃무늬가 촌스럽다던 그 냉장고, 그 안엔 인도의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알아준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지난 3개월간의 변화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던 순간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마치 오랜 어둠 끝에 만난 빛과도 같았습니다. 꽃무늬 냉장고의 재발견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을 넘어 제 삶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서울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사업 방향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 매장의 핵심 철학이 되었어요. 매장 내부도 새롭게 디자인했는데 중앙에는 꽃무늬 냉장고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는 특별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 이야기에 감동받곤 해요. 직원 교육 방식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직원들은 단순히 제품 스펙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제품이 담고 있는 문화적 이야기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했어요. 특히 신입 직원들에게는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교류 역사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단순한 판매원이 아닌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아들 라지브도 이제 적극적으로 가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영대학원에서 배운 최신 마케팅 기법과 저의 문화적 통찰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꽃무늬 냉장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한국 본사와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인도 시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특히 새로운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는 인도의 문화적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긴밀히 협의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협력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매장에서 문화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세미나는 금방 인기를 얻어 지역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갖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꽃무늬 냉장고의 의미가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섰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아마도 가족 내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예전에는 제 고집에 답답해하던 아내 프리아가 이제는 제일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제가 어려울 때도 신념을 지켰던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가정의 화목이 다시 찾아온 것이 이 모든 성공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어요. 사업적으로도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매출은 위기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매장 규모도 확장했어요. 특히 기쁜 것은 꽃무늬 냉장고가 인도 전역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꽃무늬 냉장고는 고향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 본사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잊을 수 없어요. 그곳에서 만난 디자이너들은 꽃무늬 냉장고를 처음 구상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인도 시장을 단순한 판매처가 아닌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 바라보았다고 해요. 특히 인도 출신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하며 힌두교의 상징과 문양을 어떻게 현대적 제품에 녹여낼지 고민했던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디자이너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는 좋은 디자인이란 단순히 미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꽃무늬 냉장고는 그런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이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제가 30년간 지켜온 신념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종종 젊은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나라가 진심을 담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국제 비즈니스는 단순한 물건의 수출입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의 교류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요. 꽃무늬 냉장고의 이야기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힌두 사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혹은 제가 그 요청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시대에 뒤처진 고집불통 사업가로 남아 서서히 사업을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작은 순간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제 인생은 꽃무늬 냉장고와 함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설렘, 첫 제품이 인도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 위기를 맞았을 때의 좌절, 그리고 재발견의 감동까지 그 모든 순간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꽃무늬 냉장고는 단순한 비즈니스 아이템이 아니라 제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타지마할이 보이는 창문을 열며 생각했어요. 타지마할이 인도의 영혼을 담은 건축물이라면 꽃무늬 냉장고는 인도의 정신을 담은 가전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둘 다 외형적 아름다움을 넘어 깊은 문화적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기에 수백 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것이겠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믿는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제가 꽃무늬 냉장고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때로는 고립되고 조롱받고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결국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꽃무늬 냉장고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양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융합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두 나라의 깊은 이해와 우정을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꽃무늬 냉장고가 그 시작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이라 믿어요.
매일 아침 매장 문을 열 때마다 그날의 첫 손님으로 누가 올지 기대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꽃무늬 냉장고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그 가치를 알아볼지 궁금해요. 각각의 만남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되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즈니스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지금 저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꽃무늬 냉장고의 여정이 가르쳐 준 것처럼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에게 꽃무늬 냉장고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삶의 철학을 담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아침차를 마시는 이 순간 가슴속에서 감사함이 차오릅니다. 저를 의심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해준 가족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의 영혼을 이해하고 존중해준 한국에게 감사해요. 꽃무늬가 촌스럽다고요? 그 냉장고 한 대에 인도의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눈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